안녕하십니까. 부동산계 유재성, 유재성입니다. 야, 정말 뭐 6.17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정말 한 달도 안 됐는지, 그렇죠. 또 70 부동산 대책이라는 정말 22번째 도 대책이 나왔습니다. 야, 정말 이렇게 이제 대책이 많이 나오는데, 특히나 이번에는 이제 뭐 종부세율 같은 경우, 그렇죠. 뭐 최대 지금 뭐 6%까지 지금 뭐 하겠다. 또 뭐 지금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뭐 1년 미만이면 뭐 최대 뭐 70%, 뭐 2년 미만도 뭐 거의 뭐 60%, 그렇죠. 또 여기다가 양도세 지금 중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2주택자 20% 추가하겠다, 뭐 3주택자 30% 추가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 지금 나오고 있죠. 자, 그러니까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내년 지금 6월 1일, 그러니까 지금 내년 이제 그 종부세 이제 그 부과 기준일이 되겠죠. 이제 이때까지 유예되긴 했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지금 다양한 지금 의사 결정들을 해야 될 시점이 또 왔고요. 또 지금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에는 또 마음이 지금 이제 바빠지고 있는 것들이, 이미 또 이제 70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나서도 6억 이하라든지 9억 이하 시장은 다시 또 뜨겁게 살아나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당연히 또 이제 청약 시장도 그렇죠. 지금 최대 뭐 25%까지 지금 생애 최초 지금 늘리겠다. 또 이런 얘기들도 있고, 더더구나 또 지금 뭐 최대 10% 또 더, 그렇죠. 지금 LTV도 더 올려주는 뭐 이런 당근책들이 또 실수요자 쪽에서 나왔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은 다주택대로, 지금 실수요 무주택들은 무주택대로 지금 굉장히 좀 바쁜 시간들을 이제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자, 이런 시점에서 제가 던져드리고 싶은 질문은 뭐냐면, 자, 이렇게 뭐 10번, 20번, 22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집을 이렇게까지 사려고 하는 걸까요? 자, 우리 그 근본적인 질문, 그 근본적인 이유들을 찾아본다라면 이런 많은 부동산 대책 안에서도 성공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강의 중에 뭐 여러분들 궁금한 내용들 아니면 세미나 안내 이런 부분들 전화가 열려 있습니다. 02-2638-3956, 02-2638-3956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야, 정말 숨이 찹니다. 뭐 요즘 뭐 규제들 뭐 이런 것들 정말 뭐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제는 뭐 정말 이런 규제 좀 그만 얘기했으면 좋겠다. 너무 필요하다. 뭐 TV만 틀면 이런 얘기들 나오니까, 자, 그래서 약간 이제 방향을 바꿔서,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대책들, 이렇게 많은 규제 속에서도 왜 사람들은 집을 계속 사려고 하는지 오늘 한 5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독식이다. 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세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그 22번째 뭐 대책 나온 이유도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이 전세제도라는 것이 집을 사기에 굉장히 좀 편리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좀 집주인들한테 조금 유리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구조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일단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율, 그러니까 매매가 대비해서 전세가가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느냐라는 건데, 대충 전국적으로는 약 한 70% 정도가 되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도 약 한 55%에서 한 60% 이 사이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 70%를 기준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자, 일단 집이 만약에 10억이라고 하면 전세가가 7억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전세가율이 70%다 이런 거죠. 자, 그러면 뭐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서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내가 세입자인 세입자는 7억을 보탠 거죠. 자, 그리고 집주인은 3억을 보탠 거예요. 자, 이런 걸 보고 우리가 갭 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0억짜리 집을 사면서 오히려 세입자보다도 훨씬 적은 돈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이러한 환경들이 굉장히 양호하게 돼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수익에 대한 배분이라는 거죠. 자, 만약에 뭐 처음에 10억이었던 집이 굉장히 지금 뭐
뭐 실제로 뭐 이런 일들이 나타났죠. 10억짜리 집이 자 20억이 됐다. 자, 그러면 집주인은 70% 상황에서 3억을 보탰고 세입자는 7억을 어쨌든 간에 보탠 뭐 개념적으로 보자면은요. 자, 그런데 이 3억을 보탠 집주인이 이 시세 차익 10억에 대한 부분을 다 가져간다라는 거죠. 세입자하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독식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시세 차익을 독식하는 나도 집주인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죠. 내가 아무리 전세를 뭐 7억 아니라 10억, 20억을 내가 전세를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집값이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집주인하고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 시세 차익에 대해서 집주인이 다 가져가는 구조다 보니까 아니 그렇다면 차라리 내가 월세를 살더라도 그냥 내가 전세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해서 집을 마련해서 그 시세 차익을 내가 다 갖는 것이 좋겠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집을 사게 되는 많은 분들이 대책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집을 사려는 뭐 거의 제가 보면 우리나라 환경 안에서는 거의 뭐 첫 번째 이유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본다라면 바로 이 불안감을 우리가 또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일단 뭐 매수 타이밍을 보자면 이런 거죠. 아니 내가 언제 집을 사야 될까 그렇다라면 자, 그러면 집값이 10억짜리 집이 만약에 11억, 12억, 13억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면 야, 집값이 어떻게 뭐 내가 10억 정도 생각했는데 12억, 13억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 내가 집을 어떻게 살까? 올라가서 또 못 사는 거죠. 자,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이 10억짜리 집이 뭐 9억, 8억, 7억 이렇게 뚝뚝뚝뚝 떨어지면 10억짜리 집이 이렇게 7억, 8억까지 떨어졌네? 야, 정말 이렇게 싼 집 빨리 사야 되겠다. 이렇게 안 되죠. 이럴 때는 또 더 떨어질까 봐 또 못 사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언제가 매수 타이밍이냐라고 뭐 많은 고민들을 하지만 많은 대다수의 분들이 올라갈 때는 올라가서 못 사고 떨어질 때는 또 떨어져서 못 사는 게 그렇죠. 그래서 정말 그 매수 타이밍이라는 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 또 이런데 자, 또 하나는 퐁당퐁당 투자라는 게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많은 분들이 또 이런 부분들도 계시지만 또 다른 분들은 이런 분들도 계세요. 자, 처음에 집값이 한 10억 정도 있으면 올라가면 올라가네. 야, 빨리 내가 집을 사야 되겠다. 더 올라가기 전에 집을 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올라갔을 때 말 그대로 꼭지점에서 매수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매수를 하고 나서 내가 그것을 버텨줘야 되는데 항상 지금까지도 대책이 나온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경제 상황에 의해서 집값이 영원히 올라가는 법은 없거든요. 항상 규제라든지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조정이라는 걸 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또 한 번 조정을 받죠. 그러면 떨어질 때는 또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내가 팔는 거죠. 또 자, 올라갈 때 사고 떨어질 때 팔고 이걸 퐁당퐁당 투자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왜 사면 꼭 떨어지고 또 내가 뭐 그렇죠 팔고 나면 꼭 올라가는 게 이제 뭐 어떤 머피의 법칙처럼 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어쨌든 이 매수 타이밍을 잘 못 잡아서 계속 집을 못 사고 계신 분들이나 계속 퐁당퐁당 그러니까 비쌀 때 샀다가 쌀 때 파는 이런 퐁당퐁당 투자를 하는 분들이거나 또 어떤 분들은 공포구매라는 거죠. 자,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정말 30대 젊은 층들이 가장 많이 뭐 정말 주택을 구매하고 이번에 그 70 대책 나오면서도 국토교통부에서 그 이후로 된 것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많은 분들이 그 불안감들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30대가 구매에 적극적으로 이제 추격 매수에 나서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잠재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 당사자들 30대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집을 못 산다라면 영원히 지금 집을 못 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 집값이 올라왔거든요. 자, 더더구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6억 이하라든지 9억 이하 시장이 더 뜨거워지고 그러니까 그 한 30대
그때 되시는 그 뭐 우리 시청자분들이 집을 사려고 하는 그 금액대의 집들이 그렇게 마땅치 않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더 집값이 올라가기 전에 지금 사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이런 공포 구매 심리, 우리가 패닉 바잉이라고 하는 이런 공포 구매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어떤 불안 심리, 지금 뭐 안 사면 안 될 것 같은 이런 불안 심리 때문에도 거꾸로 오히려 집을 사게 되는 이런 것들이 현재 또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또 하나는 집을 사는 뭐 그 이유가 불안 심리도 있지만 그 가장 기저, 그 가장 밑에 깔린 거는 뭐냐면 바로 기대감이에요. 자, 뭐 대책이 20번, 21번, 22번이 나오더라도 많은 분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생각해 봤더니 계속 집값이 올랐다라는 거죠. 더더구나 이번 70대책 나올 때도 국토교통부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뭐냐면 많은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기대 수익률을 낮추지 못한다라면 계속 뭐 규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계속 주기적인 상승을 막을 방법이 없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것들처럼 많은 분들이 부동산에 대한 기대감, 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지금 집을 사서 만약에 2년 후에 3년 후에 내가 지금 집을 샀는데 집값이 떨어질 것 같아. 근데 나는 지금 집을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한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불안감이라는 것도 내가 지금 현재 지금 집값보다 나중에 2년, 3년 후에 훨씬 더 올라갈 것 같은 불안감, 그것이 기대감하고 중첩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 어쨌든 규제가 나올 때마다 이번에 또 뭐 70 부동산 대책 나왔고 나서도 지금 관망세가 지금 좀 이어지고 있잖아요. 자, 어쨌든 이런 규제가 나올 때마다 멈칫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규제가 나오고 또 상승을 하고 또 상승을 하고 나면 또 추가 규제가 나오고 이렇게 끊임없이 계속 반복을 하지만 결국은 올라가더라는 거죠. 지금 중위 가격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 서울에 그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 지금 아파트 중위 가격이 약 한 6억 정도 했었던 게 지금 뭐 거의 9억 2천까지 거의 52% 정도가 실질적으로 올라가고 뭐 피부로 느끼는 건 사실 더 하죠. 여기에다가 뭐 6억 이하 뭐 9억 이하들 뭐 계속 지금 거의 위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학습 효과, 그렇죠. 자, 규제가 나와도 내가 규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에 이제 정말 강력한 8.2 대책이 나왔으니까, 더 강력한 9.13 대책이 나왔으니까, 그보다 더 강력한 정말 15억 이상은 한 푼도 대출을 해주지 않는 12, 16 대책이 나왔으니까 이제 집값이 잡히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국은 올라가더라는 거죠. 결국 이런 학습 효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을 계속 올렸기 때문에 집을 산다라는 거죠. 자, 또 하나는 바로 이 유효 수요 부분인데요. 자, 부동산은 구매력을 갖춘 수요, 그러니까 유동성, 내가 돈을 갖고 있어야 그 수요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뭐 최근에 통화량이 지금 M2 그 광의의 통화량 기준으로 했을 때 3,000조를 지금 넘어서고 있고 부동자금이 거의 1,100조가 넘어가는 역대 최대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토지 보상금 같은 경우에도 거의 50조 정도, 뭐 3기 신도시도 시작되면 더 그렇겠죠.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이 다시 부동산 쪽으로 부메랑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번에 뭐 그 70 대책에서도 국토교통부에서 계속 나오는 게 이런 저금리 기조 하에서 유동자금들이 계속 부동산 시장, 지금 더더구나 주택시장 쪽으로 계속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대책을 내놨다고 할 정도로 구매력을 갖춘 유효 수요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 돈을 갖고 계신 분들이 내가 뭐 아파트를 사야 되겠다, 부동산을 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집을 사는 거겠죠. 자, 또 마지막이 희소가치인데요. 자, 지금 재건축 거의 첩첩산중이에요. 그렇죠. 지금 뭐 재건축 부담금 문제도 있고 지금 분양가 상한제 지금 문제도 있죠. 지금 여기에다 안전진단 강화하는 부분도 있죠. 더더구나 뭐 2년 거주 의무.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재건축 어렵습니다.
매물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번에 뭐 보유세 어마어마하게 올라서 팔고 싶은데도 지금 양도세율이 뭐 20%, 30%더 추가되니까 매물 잠김이 올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죠. 자, 서울에 새 집을 사고 싶은 수요는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대부분이 다 정비 사업 물량, 그러니까 8, 90%가 재건축, 재개발 쪽에서 공급이 돼야 되는데 이쪽을 지금 막아놓은 상태에서, 그렇죠, 수요 억제책만 쓰다 보니까 결국은 희소 가치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되겠다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뭐 규제가 또 나왔습니다. 자, 그렇지만 많은 분들은 또 이 안에서도 또 기회를 창출하고 있고 또 성공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매주 지금 수요일하고요, 그 다음에 또 매주 토요일 날, 수요일과 토요일 날에 오시면 뭐 지금 이런 규제적인 상황 하에서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한 얘기, 또 이 안에서도 어떻게 하면 좀 성공적인 투자 전략이 뭔지 이런 전략들을 세워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제가 세미나를 직접 1시간 반, 2시간 진행하지만 또 끝나고 나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갖고 계세요. 왜냐하면 상황적으로 지금 다 다르고 너무나 지금 복잡하기 때문에 오시면 제가 1대1로 다 상담을 해드리고 투자 포트폴리오 어떤 것을 팔아야 되고 어떤 것을 사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미나도 무료고 뭐 개인 그 1대1 상담도 무료고 투자 포트폴리오를 짜드리는 것도 다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렇지만 많은 분들 오시니까 꼭 예약 전화 하셔야 되겠습니다. 02-2638-3956 02-2638-3956으로 신청하시고 성공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